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인방송 용시가 간다. 조용식입니다. 정담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중추가절이 맞이했는데, 오히려 길고 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지금 또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마저도 떵을 돌리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이 좌우와 진보, 보수만의 진영놀이가 아닌 한 통 속에서도 지금 양분되어가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뽑고 그렇게 이상한 지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앙숙이 되어 정치적 배신과 변절 행위보다도 더 나쁜 행위는 공산당처럼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애사롭게 꾸며대는 이 관계. 정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SNS 통해서 보면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드루킹과 그 멍멍이, 그러니까 바둑이가 했던 기법하고는 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프로필 사진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쌓이고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뭐 요즘은 정신병원이 조금 그 한가하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 고발 사주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잘못된 정치 공작 행태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와 또 보수파리 메이저 유튜브들이 한 며칠째, 그러니까 토론회 하기 전만 하더라도 계속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롯데호텔에 식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필영 씨가 그게 같이 동석하지 않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사실이냐, 그렇게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사과, 반성,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다 그저 홍준표 후보 캠프의 그 이철영 본부장이라는 그분이 이필영 씨지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함께 롯데호텔 38층에서 정말 같이 식사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서 만났다든가 했으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참 깝깝합니다. 분명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있는 똥파리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 때렸겠지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인용해갖고 그냥 똥파리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해야 된다 하고 또 내지는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와 함께 아예 정계를 떠나라고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매장을 시키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필영 씨가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밝혔기에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측근들은 단지 홍 후보 캠프 소속한 성명불상자라는 의혹을 제시하고 대검에 고발했으면 기자들 스스로 알아봐라고 했기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얼머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 대단한 일이냐고. 근데 자기한테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또 상대 후보인 홍준표 후보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금 그 이필영 씨가 그 동선을 스스로 밝히고 진위를 확실히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시간 똥파리들을 때리잡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되면은 또 다른 정치 공작, 정치 탄압 이런 식으로 뒤집기로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완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 그 이필영 본부장이 그날 그 시각에 CCTV에 자기의 동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 분명히 이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은 정치 공작에 의한 경선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작 탄압을 하고 이렇게 인식도 되었을 겁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어차피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인 정치력보다도 타인에 의한 탄압 정치력에 의한 지지율 상승에 지금 계속 기대고 있고 그만큼 운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의 약점을 이제 파고들고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넣는 그런 식의 자력 경쟁 정치는 지금으로서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치를 한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긴급하게 막 아주 그 뭐랍니까 쉽게 그때 알아서 이렇게 정치를 속성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호랑이한테 잡아 먹힐 뻔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거짓 공작 관련자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고발 사주 역시 지금 공수처와 대검의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후폭풍이 간단치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작 정치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파리 악질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그런 내피셜에 골몰해가지고 그 홍준표 후보에게 계속 이렇게 덮어 씌우고 또 내지는 그 은행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방북객문 뭐 설사했다는 소리로 그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된 바인고 방귀꾼 놈이 큰 소리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보수 언론들과 보수 그 똥파리 유튜브들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진성훈이 고성국이니 뭐 할 거 없이 그 배성이 또 저 이름 뭡니까 그 배성희 씨는 또 옛날에 홍준표 그 후보의 보좌관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바뀌었는가 민영삼이 뭐 여러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거짓 공작의 그 첫 발설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이제 발본 시험을 철저히 응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선거판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지양하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명색이 한 나라를 끌고 갈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속여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똥파리 떼들이 이러한 잔대가리에 골몰하기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인 성남시 대당 지구 개발과 하천대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워가지고 경선에 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또한 며칠 전 그 토론회에서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막 또꼬다이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영감으로 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그 하태경 후보의 조국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은 옳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개선해 나가겠다 또 고쳐 나가겠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표가 이탈된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거짓 지금 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너무너무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우리 애들이 지금 한 30몇 살 아이가 너인데, 자기네들 알고리즘을 보면은 절대 그런 게 없답니다. 물론 뭐 그런 도 있겠지만은 뭐 유튜버들, 자기들이 보는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지율이 뭐 젊은 층이 떨어지고 한다는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청년들은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튜버들이라든가 보수 언론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럼 윤 후보 측근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거짓 정치 공작에 대해서 모두 왜 주둥아리를 다 다물고 있을까요? 나는 그게 최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당사자인 윤 후보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지 없었죠. 그냥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만. 이게 어떻게 정치가, 저는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만. 그게 무슨 지도자에서 역량이며 지도자가 해야 될 행동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홍 후보는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닐지라도 여러모로 휩쓸려 국민의 이름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그냥 굽혔습니다. 물론 홍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고집센 홍 후보가 과연 자기의 생각이 바뀔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게 속전속결로 자기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실망스럽겠습니까? 오래오래 자기의 고집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그 생각과 너무 다른 동떨어진 그런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참 재미있네요. 무릇 지도자가 국민의 뜻과 자신의 뜻이 결정이 달리한다면 분명 사과하고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홍준표 후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대선 후보는 분명 8명임에도 유독 홍준표 후보에만 독설과 폄훼를 하면서 또 다른 후보들은 덜러리 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과연 옳은 일인지 정권 교체에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그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향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하태경 후보의 자질과 그 사람의 역량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조련을 핑계로 특전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원팀으로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지고 하나는 자기 그 기회를 얻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는 유승민 후보 역시도 결국은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를 만들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태경 후보가 한번 좀 물어보고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씨를 하정이라는 거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지만 반성과 사과 없는 지도자의 정부에 대한 그 실망스러운 행태,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잘못해도 소리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쇼로 대처해왔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함에도 반성과 사과는 없었던 지도자였지만 이는 특정 지지자들의 홍보에 대한 테러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간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홍준표 후보에게 더욱더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쉬시기 바랍니다.